서울에서 인천공항 T2 장기주차장 가는 마지막 3분. 여기서 다들 헤맵니다. 공항 주차 지옥 탈출 주차타워가 미쳤습니다. 지금부터 인천공항 J터미널에서 가장 흔한 사고 주차 때문에 시간 터지는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해 공항고속도로 타고 오시면요. 문제는 도착 직전입니다. J터미널 진입 후 표지판을 한번 놓치면 시간은 그대로 증발합니다. 그런데 장기주차장 주차타워 쪽으로 잡으시면 동선이 갑자기 단순해집니다. 일반 주차는 자리를 찾아 헤매는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주차타워는 들어가자마자 안내가 명확해서 어디 세우지? 고민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포인트요. 내리자마자 층과 구역 표지판을 사진으로 한 장만 찍으시면 돌아올 때 내 차 어디지? 그 악몽이 사라집니다. 주차하고 나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주차타워 쪽은 이동 동선이 정리돼 있어서 초행길이어도 멘붕이 덜합니다. 내비 목적지는 T2 장기주차 주차타워로. 진입 전에 장기주차 주차타워 표지판만 따라가기. 주차 후에는 층구역 사진 결제 정산 동선 미리 확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비 목적지는 그냥 공항이 아니라 T2 장기주차 주차타워로 찍으시고요. 둘째, 진입 구간에서는 장기주차 주차타워 표지판만 보시면 됩니다. 셋째, 주차하자마자 층구역 사진 한 장. 이게 시간 절약의 핵심입니다. 공항에서 제일 무서운 건 늦는 것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인천공항 T2의 24시간 라운지 스카이허브 라운지. 장기주차장 주차타워에 주차를 급하게 하고 셔틀버스를 타러 이동합니다. 손에서 다급함이 느껴지네요. 왜일까요? 새벽 인천공항 의자에서 밤새실 건가요? 지금 새벽 비행이신가요? 인천공항에서 의자 잡고 버티실 뻔하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엔 문 닫은 곳이 많아서 커피 한 잔도 전쟁입니다. 그런데요, J터미널 출국장 면세구역에 스카이허브 라운지가 있습니다. 공개 안내 기준으로 T2에는 스카이허브 라운지 웨스트가 24시간 운영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다만 21시 30분부터 22시까지의 브레이크 타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팩트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같은 T2 스카이허브라도 제휴 안내 페이지에 따라 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로 표기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만 믿고 뛰지 마시고 입구 운영시간 표지판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동선은 간단합니다. 출국심사 통과 후 면세구역에서 4층으로 올라가시면 되고요. 안내자료 기준으로는 게이트 268 부근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는 247 게이트 부근입니다. 라운지의 핵심은 기다리는 공간이 아니라 회복 공간입니다. 자리에서 눕듯이 쉬고 충전하고 간단히 먹고 마시면서 탑승 전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승이 길거나 연착이 뜬 날엔 체감이 큽니다. 꿀팁 드리겠습니다. 첫째, 라운지는 시간대에 따라 대기가 생길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이동하세요. 둘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9시 반에서 10시는 브레이크 타임 식사 목적이면 이 시간대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올 때는 대기가 많네요. 인천공항 T2 출국 직전 이 루트 안 하면 손해입니다. 3분 컷. 출국 심사 끝나면 산책. 공항에서 이게 된다고요? 지금 인천공항 T2 오셨다면 요 그냥 걷는 순간 시간 그대로 증발합니다. 오늘은 3분 안에 면세구역 산책 루트 놓치면 손해보는 포인트만 딱 집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준점 하나 잡습니다. 신라면세점 T2는 출국장 디파처 라운지 3층 안내가 나와있고 운영시간은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으로 공지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동선이 깔끔해집니다. 두 번째 기준점은 신세계 면세점입니다. 신세계 측 안내 기준으로 T2는 게이트 248 인근으로 표기돼 있고 운영시간은 연중 오전 6시 반부터 오후 9시 반입니다. 이 두 곳만 머리에 박아두시면 어디부터 봐야 하지? 고민이 끝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면세구역에서 가장 무서운 건 가격이 아니라 헤매다가 탑승구 놓칠 뻔한 그 공포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쇼핑이 아니라 산책으로 갑니다. 여기서 반전입니다. T에서는 출발 여객 대상으로 태권도 공연, 버스킹, 전통예술 공연 같은 프로그램이 안내돼 있습니다. 그리고 왕가의 산책처럼 조선시대의 궁중 행렬을 재현하고 기념사진까지 가능한 행사도 소개돼 있습니다. 또 하나 한국전통문화센터가 T2 동간, 서간으로 안내돼 있고 다양한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내외국인 모두 무료 이용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면세 쇼핑 안 하셔도 여기서 여행 마지막 기억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마무리 한방. T2 최상층에는 강동석관, 하늘길을 열다가 대표 명소로 소개돼 있고 역사관, 홍보관, 전망대, 카페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비행기 이착륙뷰 한 번만 찍으시면 여기서 이미 영상 하나 건지신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T2 확장 맥락에서 출국 심사 후 야외 한국 정원 산책 콘셉트가 소개된 바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시설은 구역별, 시점별로 운영이 달라질 수 있으니 현장 안내를 꼭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여기서 초합축 루트 드립니다. 마이너스 15분 남으면 게이트 248 기준으로 사진 1컷 가까운 휴식 관람 포인트만. 마이너스 30분 남으면 출국장 3층 기준점 찍고 공연 체험 스냅샷. 마이너스 60분 남으면 면세 기준점 2개 찍고 전통문화센터 전망대 1컷. 매장 공연 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항과 매장 공식 안내 확인하시고요. 공항 직원이 말 안 해주는 시간 도둑 3가지. 인천공항 T2에서 이거 하면 탑승 놓칩니다. 인천공항 T2에서 이 행동 하나로 탑승 놓치는 분들 지금도 나옵니다. 줄 하나 잘못 서면 시간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첫 번째, 체크인부터 어느 줄이든 비슷하겠지 하고 들어가시면 위험합니다. 항공사 셀프백 드랍 카운터 부분부터 확인하시고 짐이 있으면 수화물 전용 동선을 먼저 잡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출국장 들어가기 전에 가방 정리 안 하시면 검색대에서 멈춥니다. 액체류, 노트북, 보조 배터리 꺼낼 준비를 미리 해두시면 체감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5분이 갈립니다. 세 번째가 진짜 치명적입니다. 면세점 3분 더 봤다가 게이트 변경 놓치면 끝입니다. 면세는 마지막이 아니라 보너스입니다. 게이트 번호 확인 이동 남는 시간에 쇼핑. 이 순서가 생존입니다. 정리합니다. T2 탑승 생존 3줄. 줄부터 맞추기 검색대 전 정리 게이트 먼저 확보. 일본 렌트카 준비물 3개만 챙기면 반은 성공입니다. 이거 없으면 현장 대여 불가 뜹니다. 일본에서 렌트카 빌리려다 현장에서 대여 불가 뜨면 여행 바로 끝납니다. 첫 번째 함정은 국제면허입니다. 일본은 보통 1949 제네바 협약 형식 IDP 국제운전면허증을 요구하고 다른 형식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렌터카사도 있습니다. 게다가 PDF 같은 사본 말고 원본이 필요하다는 고지도 있습니다. 두 번째, 여권과 입국일 확인입니다. 렌터카사는 입국일 확인 때문에 여권을 요구할 수 있고 자동 게이트로 들어오셨다면 입국 스탬프를 꼭 받아야 대여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세 번째가 진짜 무섭습니다. 보험에서 흔히 듣는 CDW는 면책금을 줄여주는 개념인데 사고나 손상 시 NOC 유차 영업손실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다고 설명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회사는 차를 직접 반납하면 2만엔, 못 움직이면 5만엔을 NOC로 안내합니다. 정리합니다. 1. 국제면허 원본 챙기시고요. 2. 자동 게이트면 입국 도장 받으세요. 3. 예약할 때 NOC 면제 플랜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우동이 2,500원대 이거 실화입니까? 현지인만 가는 찐 로컬 다카마스 사누키 우동. 여러분, 일본에서 우동이 280엔대라는 표기가 있는 곳 지금 보셨습니까? 여기는 가가와현 마루가메 쪽 사누키노 PP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PP가 가가와 방언으로 우동을 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름부터 로컬 그 자체죠. 이곳은 자료 기준으로 1970년대부터 이어져 온 동네
우동집으로 알려져 있고 셀프 스타일로 운영되는 곳으로 소개됩니다. 면은 한 젓가락에 이건 그냥 우동이 아니라 싶은 쫄깃함이 먼저 때리고 뒤에 감칠맛이 따라옵니다. 게다가 이곳 사누키우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우동 먹다가 뷰에 한 번 더 놀랍니다. 영업은 자료에 따라 시작 시간이 다르게 표기되지만 대체로 낮 시간대 운영에 오후 3시 전후 마감 일요일 휴무로 안내됩니다. 가격도 변동될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권장드립니다. 저장해 두셨다가 꼭 가보시죠. 원조 북학회 2,700원 우동야 마시타 우동. 우동 한 그릇이 300엔데인데요. 여기가 가가와 우동에 선정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가가와 현의 야마시타 우동입니다. 타베로그 우동 가가와 100명점 2024에 선정된 곳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이곳은 북학회 우동의 원조로 불리는 집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요, 처음 가시면 여기서 멘붕 옵니다. 줄 서서 트레이 잡고 오뎅튀김 고른 다음 우동 주문하고 계산, 이 흐름을 모르시면 시간이 날아갑니다. 영업은 오후 4시까지 화요일 정기 휴무입니다. 카드 전자결제 불가, 현금 결제만 가능합니다. 한 입 드시면 왜 우동 성지에서 여기가 살아남았는지. 나프코 일본 홈센터에서 자재 찾는 방. 일본에서 매지 사기하신 분, 지금부터 제 얘기입니다. 잠깐, 사기가 그 사기 아니고요. 사다의 그 사기입니다. 그리고 매지는요, 타의 줄눈, 일본어로 매지입니다. 제가 지금 들어온 곳은 주택자재로 유명한 홈센터 나프코 쪽 계열 매장입니다. 자재가 진짜 끝이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줄눈을 찾으러 왔는데 직원분께 줄눈이라고 하면 바로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대신 매지라고 말하면 반응이 달라집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현장에서는 이런 일본어 계열 용어가 아직도 꽤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처음 오면요, 내가 외국인인지 여기가 현장인지 헷갈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 하나만 드릴 겸 건축 용어 일본어 그대로 쓰는 건 편해서 좋다와 이제는 바꿔야 한다 어느 쪽이십니까? 정말 자재가 다양합니다. 이제 거의 찾은 듯합니다. 타일 줄눈도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일본 편의점 여기로 갈아타세요. 저녁시간 일본 마트 할인 스티커를 노리러 진입합니다. 일본 마트 도시락이 불가 테러입니다. 잠시 후에 공개되는 화면 보면 일본 편의점 도시락 오늘부로 긴장하셔야겠습니다. 제가 방문한 곳은 메가센터 트라이얼. 마트는 원래 싸다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 공개되는 건 가격이 아니라 상식 붕괴입니다. 저녁 시간에 가셔서 할인 스티커가 붙은 도시락을 선택하세요. 오늘 공개되는 건 가격이 아니라 상식 붕괴입니다. 저녁 시간에 가셔서 할인 스티커가 붙은 도시락을 선택하세요. 가성비 끝판입니다. 앞으로는 일본 편의점을 가기 힘들어집니다. 한 끼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의지를 시험하는 양과 가격입니다. 마트 공식에서도 비주얼 임팩트 상품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지금 점원분의 빠른 스티커 손놀림 주목하세요. 디저트도 갑니다. 공식 소개 기준 몽블랑이 699엔대부터 대용량급으로 안내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편의점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트라이얼 마트가 너무 세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은 편의점 파십니까? 마트 파십니까? 일본 쇼핑 돈키 갔다가 손해봤습니다. 여기 가세요. 여러분, 일본 쇼핑 돈키호테만 가시면 손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월동용 핫팩 사러 갔다가 가격 보고 진짜 멈췄습니다. 20시간짜리 핫팩 30메가 498엔. 하나로 대략 4,500원대입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보통 30매에 2만원 안팎이죠. 이거 가격 차이 헉소리 나옵니다. 오늘의 결론, 돈키호테 말고 드럭스토어 코스모스로 가세요. 간판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점 찾기 어려우시면 지금 화면 그대로 저장하세요. 핫팩은 보통 겨울 시즌 코너에 몰려 있고요. 가격표는 매대 아래쪽에 작게 붙어 있어서 꼭 클로즈업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본 가시는 분들 이 영상 저장해 두시면 지갑 지키실 수 있습니다. 일본 쇼핑은 드럭스토어가 진리인 듯 하네요. 일본 숙소 이거 모르고 예약하면 돈 세요. 오늘의 숙소는 컴포트인. 심플하고 깨끗하며 가성비의 비즈니스형 브랜드입니다. 일본 여행 렌트 시 좋은 위치에 무료 주차 가능합니다. 바로 옆에 대형마트와 조금만 이동 시 괜찮은 식당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함정 하나. 조식은 다 무료라고 단정하시면 위험합니다. 예약 전에 딱 3가지만 확인하세요. 첫째, 조식 무료 유료화 시간. 둘째, 주차 가능 여부. 셋째, 금연 와이파이 같은 기본 조건. 물론 가격이 가장 중요하겠죠. 가성비 비즈니스 호텔을 찾으신다면 컴포트인 괜찮은 선택입니다. 일본 마트 장 보러 갔다가 300엔이 사라지는 곳. 일본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저 멀리 오락실이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 진열대 바로 앞쪽으로 크레인 게임, 가챠, 메달 게임이 줄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재밌으라고 만든 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 동선입니다. 아이들은 여기서 발이 멈추고요. 부모님은 그 사이 장보기에 집중합니다. 즉, 가족이 자연스럽게 분산되면서 마트 체류 시간이 늘어납니다. 체류 시간이 늘면 뭐가 달라지냐고요? 보고 지나치던 간식, 음료, 즉석식품까지 장바구니 추가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인지 오락코너 위치가 의외로 포인트에 붙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구 근처 메인 통로 혹은 계산대 동선 쪽. 여기서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구경이요. 이 말이 제일 위험합니다. 한 번에 큰 돈이 아니라 100엔, 300엔 같은 소액이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생각보다 많이 나가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아이 동반이시면 게임은 마지막 5분 보상으로 미루시면 체감 지출이 확 줄어듭니다. 돈까츠 집인데 샐러드바가 본체였습니다. 돈까츠의 죄책감을 삭제하는 샐러드바 루틴. 돈까츠 집에 갔는데 돈까츠가 조연이 되는 곳이 포착됐습니다. 바로 야마카츠. 들어가자마자 시선이 멈춥니다. 샐러드바가 정면에 깔려 있습니다. 여기 포인트는 대충 채소가 아닙니다. 야마카츠는 샐러드바에 대해 자체 농원 계약 농가, 야채와 신선도 관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반 돈까츠 집의 양배추 리필 생각하셨다면 그 생각 여기서 깨집니다. 물론 돈까츠도 빠지지 않습니다. 야마카츠는 공식적으로 고기, 쌀, 접객에 대한 고집을 내세웁니다. 돈까츠 한 입, 바로 샐러드 한 입. 기름의 무게감을 아삭함이 끊어줍니다. 폭식인데 죄책감이 덜합니다. 첫째, 샐러드 바로 입을 먼저 리셋. 둘째, 드레싱은 한 번에 하나 말고 2개로 비교. 셋째, 테이블에 깨가 보이면 갈아서 소스에 섞으세요. 여긴 돈까츠 집이 맞는데 샐러드바 때문에 기억나는 이상한 곳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타입이십니까? 카츠 먼저입니까? 샐러드 먼저입니까? 일본 온천 산속 숨은 명탕 550엔의 이 퀄리티? 여기 가는 길이 더 무섭습니다. 원숭이도 출몰한다고 합니다. 여긴 관광지 아닙니다. 야생 통과해야 들어가는 온천입니다. 일본 온천 가는 길에 원숭이가 출몰하였습니다. 여기는 다카마스에서 출발해서 시코쿠 도쿠시마현 미요시 산속 마츠오가와 온천 가는 길입니다.
숲 안쪽으로 깊게 들어갑니다. 문제는 길입니다. 커브가 계속되고 구간에 따라 꽤 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로를 건너는 원숭이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고생을 하게 만드는 보상이 있습니다. 탕에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이 피부가 미끄덩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곳 온천수는 pH 10.2의 알칼리성 단순 유황천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그나저나 풍경이 너무 좋네요. 다리를 건너는 순간에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경치와 공기를 만끽하게 됩니다. 오래되어 서늘한 느낌이 나는 곳입니다. 이곳 온천수는 pH 10.2의 알칼리성 단순 유황천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부드럽게 감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원천로 운영된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보통 오전 10시부터 입용료는 성인 기준 550엔입니다. 운영 일자 시간은 사전에 정보 확인 필수입니다. 전망대 가는 길 이름 모를 숨겨진 신사. 전망대보다 더 센 스폿 분위기가 미쳤습니다. 다카마스에서 코보케 전망대 가는 길에 이름도 모르는 작은 신사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여기는 도쿠시마 미요시 코보케 전망대 근처로 알려진 곳인데요. 절경 보러 가는 길목에서 표지판도 거의 없이 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계단은 조용하고 주변은 산골 마을 분위기. 이런 데서 신사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 반전입니다. 작지만 단정한 경내 그리고 하늘을 덮는 큰 나무와 낙엽 카펫. 여기 소리까지 꺼지는 느낌이 나요. 관광객이 몰리는 전망대와 달리 여긴 거의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숨겨진 포토존에 가깝습니다. 이런 지나치면 손에 스폿 더 찾으실 건가요? 일본에서 가장 소름 돋는 전망대 의자. 절벽 끝에 의자를 놔뒀습니다. 앉는 순간 다리가 풀립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의자 앉으라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앞이 끝입니다. 발밑으로 협곡이 그대로 떨어집니다. 여기는 일본 시코쿠 도쿠시마 쪽 코보케 전망대입니다. 언덕 위에서 코보케를 내려다보는 포인트로 소개된 곳이죠. 특히 봄엔 벚꽃, 가을엔 단풍 대비가 예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화면처럼요. 그리고 이 아래가 바로 우부케 코보케 협곡 구간입니다. 요시노강이 깎아 만든 비자 협곡으로 유명하죠. 더 소름 포인트요? 이름 뜻이요. 오보케는 큰 위험한 걸음, 코보케는 작은 위험한 걸음이라는 의미로도 설명됩니다. 그래서 여기 의자에 앉는 순간 뇌가 착각합니다. 나 지금 너무 위험한데 앉아있나? 하고요. 다만 현지에선 길이 좁고 굽은 구간이 있을 수 있으니 운전과 이동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안전거리 지키시고요. 가을빛 들어오는 시간에 딱 맞추면 사진이 말이 안 나오게 찍힙니다. 이건 저장각입니다. 여러분은 저 의자에 앉을 수 있으십니까? 일본 우유니? 일본의 하늘 거울이 열립니다. 사람이 공중에 뜬 사진은 무릉덩이 거울샷 성공률을 가르는 조건 3개. 일본의 하늘이 땅에 붙는 장소가 열립니다. 그런데 시간 틀리면 그냥 바닷가입니다. 장소는 가가와현 미토요시 치치부가하마입니다. 간조 때 생기는 얕은 무릉덩이가 하늘을 거울처럼 반사해 우윤이 같다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첫째, 간조여야 합니다. 그래야 모래 위에 거울 웅덩이가 생깁니다. 둘째, 일몰 무렵이 겹쳐야 색이 터집니다. 셋째, 바람이 없을수록 반사가 선명해집니다. 여기서 핵심. 날짜마다 간조 시간이 바뀌기 때문에 공식 안내에 베스트 타이밍 간조 시간 캘린더를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모르고 가면 실패 확률이 급상승합니다. 촬영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카메라를 수면 바로 위까지 낮추세요. 로우 앵글이 반사를 2배로 키웁니다. 두 번째, 피사체는 바다 쪽, 촬영자는 육지 쪽. 역광을 이용해 실루엣으로 찍으면 공중부양 같은 컷이 나옵니다. 세 번째, 일몰 전후 매직아워에 포즈를 크게 점프, 팔 벌리기, 소품이 특히 잘 먹힙니다.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혼잡 시간대가 많고 현장에서는 매너가 중요합니다. 또한 혼잡한 시간대 드론은 자제 요청이 안내되어 있으니 꼭 유의하세요.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젖어도 되는 신발과 타월. 불가 촬영이기 때문에 이 2개가 있으면 성공률이 올라갑니다. 평일 점심 999엔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999엔 샤브샤브에 속을 뻔했습니다. 진짜 무제한은 따로였어요. 평일 점심에 돼지고기 2접시가 999엔 이게 가능한가요? 샤브요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999엔의 반전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기는 2접시 한정입니다. 대신 무제한 구간이 열립니다. 야채 사이드 디저트까지 뷔페 바이킹입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999엔 런치는 매장 한정이고 구성과 시간 제한은 매장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확인 권장드립니다. 일본 특유의 친절함이 기분 좋게 합니다. 계속 아날로그라고 생각한 일본도 변화하는 듯 합니다. 일본에서는 동전이 많이 쌓이게 되는데 편의점이나 요런 가게에서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 좋습니다. 일본 쇼핑 백엔숍이 더 비쌀 때가 있습니다. 홈센터는 비싸다는 말, 다카마스 다도스에선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코난 홈센터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 표기돼 있고요. 여기서 핵심은 DIY 수리 자재입니다. 필요한 규격을 한 번에 맞추면 시간값이 절약됩니다. 단 목적 없이 들어가면 장바구니가 커집니다. 필요한 것만 메모하고 들어가세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다이소에서 가성비가 터지는 순간, 그리고 망하는 순간이 갈립니다. 다이소 이온타운 다도스점은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9시까지 대형점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이곳은 생활잡화, 소모품, 수납, 아이디어템이 강점인데요. 문제는 싸니까 2개만 더가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팁은 장바구니에 담기 전 대체 가능한가? 를 한 번만 물어보세요. 그리고 바로 옆 동선에 더빙마트가 있습니다. 일본 마트에서의 도시락은 정말 훌륭합니다. 식료품 대용량은 더빙마트가 유리한 날이 많습니다. 다도스점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표기, 장보기는 여기서 끝내세요. 일본 아침이 미쳤습니다. 동전 1개 500엔로 끝. 500엔 4,600원 업그인 모닝의 정체. 공원 옆에 주차까지 가능하여 아침 먹으려 방문했습니다. 일본에서 동전 1개 500엔으로 아침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많습니다. 이곳은 가스토입니다. 아침 6시부터 문을 여는 곳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문제의 가격 공식 모닝 메뉴에 455엔 세금 포함 500엔 표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코페빵, 핫도그, 달걀 샐러드, 라이트 모닝 플레이트 같은 구성이죠. 메뉴에 드링크바, 커피, 스프 무제한 포함입니다. 지금부터 화면을 보시죠. 빵 한 입, 컵 소리 딸깍, 그리고 따뜻한 스프 한 모금, 이게 500엔이라니요. 다만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가스트 모닝은 기본적으로 오픈부터 10시 30분까지만 제공됩니다. 늦으면 그냥 일반 메뉴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왜 아침에 이렇게까지 할까요? 일본의 모닝 문화는 원래 모닝 서비스로 알려져 있고 지금은 대형 체인까지 경쟁적으로 확장된 흐름이 있습니다. 결국 아침 시간을 선점해서 사람을 묶는 겁니다. 여행자 팁 드립니다. 10시 반 이전 입장,
500엔 표기 모닝 메뉴 먼저 체크. 매장마다 가격, 구성은 달라질 수 있으니 현장 메뉴판이 최종입니다. 모닝 메뉴에 음료, 커피, 한국 페어로 스프는 미역국까지 2명 950엔이었습니다. 주차의 가격까지 놀랍네요. 일본 쇼핑 다카마스 사누키 우동 본고장에서 진짜 우동 가성비 쇼핑 장소. 우동면 구입하시려면 여기로 가세요. 여러분 사누키 우동의 본고장 다카마스에 오셨다면 이 정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다카마스 시민들이 인정한 우동 기념품 최강자. 바로 유메타운 다카마스점입니다. 여기가 왜 특별하냐고요? 첫째, 사누키 대표 우동 브랜드가 한 곳에 총집합. 굳이 여러 가게를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굵기, 탄력, 풍미까지 완전히 다른 우동면들이 깔려있어 고르는 순간부터 마치 우동 미식 쇼핑을 하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둘째, 현지인이 가장 많이 사가는 우동이 정확하게 진열되어 있어 초보자도 고민 없이 정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셋째, 여행 루트도 완벽합니다. 쇼핑하고 우동 사고 바로 숙소나 공항으로 이동하기 좋은 위치. 실제로 많은 여행자들이 여길 알아서 다행이다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카마스에서 우동면 사가실 분들 이곳만 기억하세요. 유메타운 다카마스점. 지도는 영상의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기념품 고민 끝. 우동 본고장에서 진짜 우동면을 가져가세요. 그나저나 식단가도 잘 되어 있네요. 저런 것도 괜찮네. 맛집 찾아서 돌아다닐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일본은 진열 모형이 실제 주문 음식과 거의 동일합니다. 진열 음식만 보고 고르셔도 안심이 됩니다. 금 너무 허기가 지네요. 다카마스 우동 투어 1등 후보 오후 3시면 끝납니다.
우동의 성지 다카마스에서 우동 100명점인데도 오후 3시면 끝나는 집이 있습니다. 여기는 수타우동 마츠바라. 가가와현 관광협회가 직접 소개한 곳이고 추천 포인트가 카시와텐과 3일 숙성면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10시부터 3시까지 면 소진되면 바로 종료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겉보기엔 평범한데 들어가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뭐 시키면 되냐고요? 딱 2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카시와텐 자루. 닭튀김이 주시하고 부드럽다. 관광협회 설명 그대로입니다.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바삭 그리고 속은 촉촉. 면은 목 넘김이 매끈하고 탄력이 확 살아있습니다. 두 번째 카레 우동. 우동집에서 카레가 왜 유명해? 싶으실 텐데 여긴 대표 메뉴로 공식 안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물 한 숟갈 들어가면 바로 그래서가 나옵니다. 금요일은 휴무고 제3목요일도 쉽니다. 그리고 늦게 가시면 면 소진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다카마스 우동투어 오시면 마츠바라로 바로 찍으세요. 저는 이미 식사를 하고 와서 갓케우동과 북갓케우동을 시켰지만 다음에는 자루와 카레를 꼭.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어서 편했습니다. 온천마을 한가운데 있는 국도 거점 시골에서 진짜 일본. 일본에서 고속도로 타셨다간 요금이 한 방에 훅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국도로 몰립니다. 일본 고속도로는 구간, 거리 기반 과금이고 일반 구간 기준 킬로미터당 약 24.6엔 수준으로 안내됩니다. 짧게 달려도 체감이 크다는 말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요금 회피가 오히려 시골을 살려버렸습니다. 국도의 목적지형 휴게소가 발달한 이유입니다. 이곳은 가가와현 다카마스시 국도 193호변 시오노에입니다. 여긴 현내 유일의 온천 마을로 알려진 시오노에 온천의 중앙부 거점. 지역 농림산물과 특산품을 팔고 도로 기상 관광 정보까지 제공합니다. EV 급속 충전은 24시간 이용 표기도 보입니다. 주변은 산과 계곡, 반딧불로도 언급되는 지역. 그냥 쉬는 곳이 아니라 시골을 통째로 체험하는 입구입니다. 객실에 노천탕이 포함 2인 1박이 이 가격이라고요? 일본에서 객실에 노천탕이 달린 온천 리조트가 생각보다 훨씬 가성비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곳은 다카마스 시오노의 온천 마을의 리브맥스 리조트입니다. 구글 맵에는 사누키 핫스프링으로 나오네요. 2025년 1월 31일에 기존 사누키 온천에서 리브맥스 리조트로 리브랜딩 오픈을 했습니다. 핵심은 전 객실에 노천탕이 있는 스파 리조트 호텔로 소개됩니다. 남 눈치 1도 안 보고 방에서 바로 온천을 즐기는 구조라는 거죠. 커플, 부모님, 혼자 힐링까지 프라이빗이라는 단어 하나로 끝납니다. 자, 식사가 빠질 수 없죠. 저녁은 스키야키, 스테이크, 튀김 같은 메뉴를 포함한 뷔페입니다. 그리고 가격. 저는 평일 기준으로 온천 딸린방, 저녁, 아침 포함 2명 27,000엔으로 예약했습니다. 일부 예약 사이트에서 2인 1박 15,000엔대부터 보이는 구간도 있습니다. 주소는 가가와현 다카마스시 시오노의 온천 마을이고 다카마스 공항에서 약 15km 정도로 접근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리오픈 신상 느낌 객실 프라이빗 온천 뷔페 조합. 그리고 가성비까지 노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지도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객실이 무척 넓습니다. 천연 온천이 딸려있네요. 본격적으로 온천하러 가야겠네요. 대욕장이 연결 통로로 이동해야 합니다. 욕장에 사람이 있어 대욕장과 노천탕은 찍지 못했습니다. 물은 확실히 좋네요.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야채, 고기, 식사, 디저트까지 고르게 준비되어 있네요. 우동현답게 우동도 직접 해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키야키가 괜찮네요. 무엇부터 먹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히읗히읗. 스테이크도 구워서 주시네요. 스키야키랑 스테이크를 실컷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하네요.
후식까지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마카롱에 케이크도 퀄리티가 좋습니다. 다 먹었으니 이제 또 온천하러 히읗히읗. 구독과 좋아요는 오늘 행운을 가져다 드립니다.